안녕하세요 여러분, 러시아 그림 이야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 체보파, 러시아 그림이 우리에게는 많이 생소한 분야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런 낯선 용어 때문에 많은 분들이 더 힘들어 하시는데요. 하지만 러시아 미술이 현대에까지 이어지면서 아브라함 체보파의 예술적 역할은 러시아 전통 미술의 중저성 인식과 민중 예술의 부흥이라는 점에서 아주 크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아브라함 체보파와 대표 예술가, 대표작 등을 살펴보며 19세기 말엽 20세기 초 러시아 미술사의 한 축을 이룬 예술운동을 살펴보려 합니다. 여러 명칭들은 정확히 모르셨지만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 하시며 고개를 끄덕이실 장르입니다. 19세기 러시아 미술을 대표하는 이동파의 리얼리즘에서 20세기 러시아 아방가르드로 즉 모더니즘으로 가는 길목에 아브라함 체보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해 이동파와 아브라함 체보파를 명확히 선을 그어 그들을 분리할 수는 없지만 이동파가 사회적 실천의 미학을 중시했다면 아브라함 체보파는 러시아 민중예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러시아 전통 공예미술의 재발견, 러시아 민중 서사시의 세계를 연구하고 발전시켰다 할 수 있습니다. 마몬토프의 영지인 아브라함 체보를 근거로 여러 장르의 예술가들이 교류하며 독특한 예술 작품이 쏟아져 나오는데 대표 작가로는 바스네초프, 세로프, 폴레노프, 코로빈, 네스테로프, 브루벨 등이 있습니다. 이들의 노력에 의해 세월에 묻혀 뽀얗게 먼지 쌓여있던 러시아 전통 예술품들이 재평가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아브라함 체보파를 이끈 사바 마몬토프는 누구일까요? 러시아의 메디치라 불리는 사바 마몬토프는 모스크바 근교 아브라함 체보 지역에 대저택을 짓고 그곳 농민들을 위해서 최초의 병원과 학교를 세우고 젊은 사람들이 돈을 벌러 도시로 나가지 않도록 목공소도 엽니다. 또 당대의 예술가들을 영지로 초대해 함께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합니다. 이때 아브라함 체보에서 활동한 예술가들은 화가들에 국한되지 않았고 작가, 연출가, 발레리나 등 여러 장르의 전문가들이 모여 교류하게 되며 연극, 발레, 오페라 등의 심장, 기틀이 다져지게 됩니다. 1881년부터 마몬토프의 주도 아래 레핀, 폴레노프, 바스네초프와 안드레이 마몬토프가 참여하는 가운데 아브라함 체보에서는 러시아 민속 예술품들을 발굴, 수집, 제작하게 됩니다. 이때 만들어진 러시아 대표 공예품은 목각 공예품으로 바로 이것입니다. 러시아를 여행하신 분들은 이런 기념품들을 자주 보셨을 겁니다. 또 이 시기 러시아 전역에서 이코나를 발굴하고 재조명하는 작업이 활발히 이루어져 현재의 문화유산을 이루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19세기 말엽에 와서 이코나 연구가 이루어져 트레차코프 미술관의 맨 마지막 전시실을 장식하게 되었다 말씀드렸는데요. 제5회 트레차코프 미술관 편을 보신 분들은 다 기억하시죠? 또 1890년에 화가 브루벨이 책임하에 아브라함 체보의 도요를 설치합니다. 이때 만들어진 아브라함 체보의 상품들은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및 기타 도시로부터 수요가 있었고 1900년 파리 만국 박람회에서 수상도 합니다. 또 마몬토프는 극작가로서도 활동을 했으며 아브라함 체보에서 많은 공연도 열었다고 합니다. 무대 의상은 주로 폴레노프, 바스네초프가 담당을 했고 이를 기반으로 사바 마몬토프는 모스크바에서 러시아 사립 오페라 극장을 운영하기 시작합니다. 마몬토프 예술 동아리는 민족주의적인 신러시아 모더니즘 양식에 기초를 닦았습니다. 여기로부터 예술 세계파, 스타니슬라스키 극장, 19세기에서 20세기 전환기에 디아길레프 러시아 오페라 발레가 파생되었고 아브라함 체보파는 최초의 러시아 민속 예술 박물관을 만들었고 목각과 도자기 공예품 같은 옛 세공의 부활과 발전을 이뤄냅니다. 하지만 1899년 사바 마몬토프는 횡령죄로 완전 파산하게 되고 아브라함 체보 저택만 남고 나머지 예술품들은 경매로 넘어갑니다. 1900년 이후 마몬토프는 모스크바에 거주하며 도자기 예술 공장을 운영합니다. 여기서 생산된 작품들은 러시아와 국제 전시회에서 러시아 전통 공예품의 이상을 높였고 모스크바의 몇몇 건축물을 장식합니다. 브루벨의 잠자는 숲속의 공주 패널은 메트로폴 호텔 인면을 장식했고 코로빈의 러시아 북쪽을 주제로 한 패널은 야로슬라브 역의 실내를 장식했고 바스네초프의 스케치 프리즈 장식띠는 트레차코프 미술관을 인면을 장식합니다.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1917년에 혁명 후에 아브라함 체보는 국가 소유가 됩니다. 이렇게 인민위원회로 인계된 1918년 10월 10일은 박물관의 설립일이 되었고
박물관 저택 아브람제보는 현재의 모습으로 우리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초대 박물관장은 아내인 알렉산드라 샤비시나 마몬토프였고 1920년 초반에 박물관 소장품은 약 2,000개가 되었다고 합니다. 마몬토프는 아브람제보라는 예술 마을을 만들어 수많은 예술가들을 후원하고 러시아적 성격이 진한 많은 작품들을 배출되게 하였고 모스크바 오페라 극장을 열고 종합예술로서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이 선보이게 한 장본인입니다. 세계적으로 그 수준을 인정받는 러시아의 공연 문화, 발레, 오페라, 연극, 콘서트 등의 뿌리에는 마몬토프의 노력이 아주 깊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마몬토프의 여러 노력은 그리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라 이번 유튜브를 통해서 새로운 인식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실 아브람제보를 이야기하며 이 작가를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바로 초상화 위의 초상화가 발렌친 세로프. 러시아 초상화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는 여러분들도 잘 아실 테지만 18세기부터 시작된 사실주의적 러시아 초상화는 세로프에게 와서 최고의 정점에 이르렀다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미술사에서 최고라 칭송받는 렛빈, 슈리코프, 폴레노프 같은 엄청난 화가들이 세로프의 천재성에 일제히 박수를 보냅니다. 즉 이동파의 사실주의적 기법, 브루벨의 상징주의적이고 모더니즘적인 양식, 그리고 서유럽에서 들어온 인상주의적 기법 등 당대의 모든 기법들이 응축되어 세로프의 손에서 새롭게 탄생합니다. 세로프는 예술인들의 성지인 아브람제보에서 성장한 화가이며 그곳에서 자연스럽게 렛빈, 폴레노프, 바스네초프 등 당대의 최고 화가들에게 그림을 배웁니다. 타고난 천재적 재능과 올바른 교수법이 만났으니 세계의 작품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특히 세로프는 렛빈에게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럼 세로프 초상화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일까요? 우선 놀랄 만큼 사실적입니다. 극사실적인 묘사가 아닌 인간의 내면을 꿰뚫는 그런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렛빈의 초상화에는 약간의 극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다면 세로프의 그림에는 어떠한 과장도 과식도 없습니다. 하지만 모델이 가진 대표적인 특징을 절묘하게 끄집어내 그림에 표현합니다. 분명 초상화는 너무 아카데믹하고 형식적이라 흥미없다고 말하는 많은 미술 애호가들이 세로프의 초상화를 살펴보며 감동의 탄생을 내뱉는 겁니다. 그는 모델을 표현하는데 주저함이 없으며 인물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절묘하게 잘 어울리게 그립니다. 현대에 와서도 많은 예술가들은 세로프를 뛰어넘는 초상화가는 아직 러시아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평가한다 합니다. 세로프 하면 바로 이 작품이죠. 소녀와 복숭아. 이 작품은 세로프가 22살이던 1887년에 완성한 것으로 그를 세상에 알린 첫 번째 작품이며 1888년에 이 작품으로 모스크바 예술가상을 받습니다. 그림 속 소녀는 아브람제보의 영주이며 당대 최고의 예술 후원가 사바 마몬토프 백작의 딸 베라 마몬토프입니다. 그의 스승 렛빈의 그림 아무도 기다리지 않았다에서 보셨던 그림 전체를 감싸고 있는 화사한 햇빛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겁니다. 세로프는 스승 렛빈에게서 배운 화사한 햇빛의 표현을 소녀와 복숭아에서 완벽하게 재현해냅니다. 여러분, 초상화에서 이렇게 화사한 빛을 사용해 인물을 표현한 그림 보셨나요? 소녀의 싱싱한 생명력이 복숭아의 풋풋함과 함께 어우러지고 있고 영원히 늙지 않을 것만 같은 청춘의 향기를 화가 세로프는 경쾌한 붓터치와 수채화 같은 색조로 이끌어냅니다. 햇볕이 녹아든 실내의 화사함을 인상주의 기법으로 잘 표현하면서도 분놀림의 도도함과 우아함이 매우 정결하고 윤곽선 처리가 깔끔하며 햇살을 머금은 소재들이 소녀의 싱그러운 젊음과 함께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초상화입니다. 그림 속 배경은 아브람제보의 마몬토프 영지로 현재도 이곳을 방문하면 베라가 앉아있던 저곳이 그대로 재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러시아의 마지막 황제의 슬픈 운명을 잘 아실 겁니다. 러시아의 마지막 황제 니콜라이 2세의 초상에는 섬세하고 부드러운 황제의 이미지가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수려한 외모에 비해 왠지 나약해 보이는 느낌이 러시아라는 대국을 이끌어갈 황제라는 신분과는 맞지 않음을 단박에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여리여리한 눈빛을 보면 황제의 불우했던 생애를 이미 알고 있는 우리에게 측은함마저 솟구치게 만듭니다. 당시 세로프는 황제로서 최고의 삶을 누리는 그를 그렸을 텐데 미래를 점칠 수 있었던 것일까요? 한 인물의 내면을 이리도 사실적으로 잘 이끌어내는 세로프를 천재라 감히 부를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한 여인이 칠흑 같은 검은 머리에 창백한 얼굴로 쭉 뻗은 가녀린 다리를 요염하게 꼬고 있습니다. 여인의 눈길과 손끝이 섹시하게 매치되어 있어요. 마르고 뻣뻣해 보이는 여인은 나신이지만 유혹하듯 오만하고 도도한 차가움이 느껴집니다. 색채에서 광택을 빼버리고 배경과 나신을 구분하는 과감한 선의 표현, 그리고 파란색, 초록색, 갈색 이 세 가지 색이 선명히 대조되게 그린 세로프의 표현 기법이 누드의 여인을 한층 매력적으로 보이게 합니다. 혁명과도 같은 이 초상화 기법은 마치 군더더기는 가라를 외치듯 깔끔하고 파격적입니다. 고혹적인 누드의 여인은 20세기 러시아 현대무용의 프리마돈나 이다 루빈슈테인입니다. 귀족 출신의 이다 루빈슈테인은 미하일 포킨에게 발레를 배웠으며 1909년 디아길레프가 이끄는 발레르스가 한 공연에서 요염한 살로메 역으로 데뷔합니다. 이 발레에는 살로메가 헤롯 왕 앞에서 입고 있던 옷을 하나씩 벗어 던지며 유혹하는 7베일의 춤이 나오는데, 당시 그녀는 이 춤을 전라로 연기해 일대 센세이션을 일으킵니다. 자유분방한 사생활로도 유명했던 이다는 이 공연을 통해 파격적이고 섹시한 현대적 유혹의 상징이 됩니다. 세로핀은 그런 그녀의 매력을 아주 잘 표현합니다. 그녀의 판프파타를 위해 그림 속 사실적인 육감을 표현하진 않았습니다. 마치 프레스코아의 일부분처럼 느껴지는 이다의 초상화에 유일하게 사용된 그림의 소재는 광택 없는 초록색 스카프인데, 마치 뱀을 연상시키는 이 스카프는 이다의 유혹하는 듯한 도도한 매력을 한층 돋보이게 합니다. 단순한 실루엣, 단순한 색채, 단순한 포즈, 이 모든 요소 속에서 독보적으로 빛나 보이는 이다 루빈슈테인의 판프파탈적인 매력을 그린 세로프, 초상화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갑니다. 이렇게 오늘은 마몬토프와 세로프의 작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재미있고 유익한 주제로 여러분께 다가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